네, 이번에는 저희 빅피처로 이어가겠습니다. 숲을 제대로 봐야지 될성부른 나무를 골라낼 수가 있겠죠? 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주실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같이 그렇네요.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마켓동에서도 새롭게 준비한 코너니까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끌고 갈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워낙에 뉴스들이 많아서 저희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건재함을 과시하고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 오늘 한시전에도 영향을 상당히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건강해 보이던데요? 예, 일단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트럼프도 얘기했고, 청와대도 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시술도 안 한 것 같다 얘기했어요,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얘기들은 이제 루머성으로 이제 정착이 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먹구름은 좀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단지 이제 이 부분이 호재냐 약재냐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거의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크지 않다고 보세요? 단지 이제 그 먹구름 중에 하나가 이제 뻗겨졌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쪽은 경협주하고 방산주 쪽이 되겠죠. 굉장히 핫한데요. 그 경협주 쪽은 오늘 아마 이제 호재가 될 거고요. 방산주는 물론 악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분 좀 엇갈리는데, 방산주는 지금 대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방산주 빠지게 되면은 한동안 또 이제 주가 흐름이 옆으로 좀 횡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시세 연속성을 크게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 형태로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매물대를 좀 맞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좀 단기 트레이딩 형태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보면은요, 남북 경협이 실제로 되려면은 철도 놓는다 하더라도 그거 글로벌 제재가 좀 풀려야 되겠죠. 미국하고 얘기돼가지고 철도 놓는다고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쪽에 놓는 거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이제 북한하고 놓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미국 쪽에서도 또 사인을 좀 나와야지만 또 그게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는 이제 거군요. 그럴 거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 건가 이게 문제인데 우리 쪽에서는 북한의 문을 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우리 의지고 이제 북한이 받아들이고 실제 문을 열 때까지는 한동안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와서 기쁘다 이런 식으로 약간 거칠의식의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를 조금 더 진척시킬 의지를 양쪽에서 보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궁금하던데요. 제 생각에는 북한 쪽에서는 어쨌든 좀 그 대선 끝날 때까지는 약간 좀 냉랭한 어떤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쪽에 자칫 잘못하면 대선에 선거에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도 선거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를 굉장히 뒤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은 간단하게 팔자입니다. 방산주하고 경협주 일단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들어봤고 렘데시비르 관련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중도 높은 아마 매매를 이어가고 계실 것 같은데 파미세를 필두로 해서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치료제를 또 열을 올리고 있었던 다른 기업들은 맥이 조금 빠질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파미세 오늘 굉장히 좀 시세가 좋고 장중에 상한가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제 의견은 지금부터는 좀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렘데시비르 관련주들. 왜냐하면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 이 긴급 승인이 났는데 이 승인권과 관련된 기대감이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승인이 났는데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본다면은 이 건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 이제 모멘텀의 어떤 그 파워 자체가 주가 배영 파워가 조금 약해졌어요. 조금 이제 약해졌다 좀 봐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반영이 좀 됐다 보이기 때문에 파미세로 올라갈 때 조금 비중 좀 더시고 어느 정도 좀 손절선 잡으시고 익절선 잡으시고 대응가를 잡고 꼭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렘데시비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긴급 승인이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대중요법으로 이제 되려면은 뭔가 조금 이제 더 아마 이제 실적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실제 치료 효과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 일반 환자 대상으로 해서는 정확하게 효과가 입증된 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공호흡기를 낄 만한 그런 이제 중증 환자만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실제 치료 효과가 발생이 되면은 그때 또 재부각이 아마 되면서 또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차익 매물 나오면서
막 1, 2분 만에 또 급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좀 그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꼭 이쪽 렘데시비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테마주 관련된 전반적으로 네.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의 힘이 더 강하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렘데시비르 관련주만 매도 사인을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치료제 관련주들도 다 이제 모멘텀 약간 소실됐다고 보시는 게 맞나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급등락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네. 정말로 좀 잘하시는 분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선수들이나 좀 접근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끝물에 들어가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물릴 수가 있거든요.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쪽과 관련해서는 투자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가장 찜찜하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미중 무역 분쟁에 다시 얘기가 나와가지고 실수든 고의든 이게 징벌적인 뭔가 금전적인 책임에 과하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이 나왔어요. 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해 가지고 좀 욕을 좀 먹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 먹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아무래도 중국에다가 좀 떠넘기고 싶은 게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해서 초기에 네. 그래서 우리 미국이 이렇게 손해를 봤다 팬데믹에 대한 그 손해를 배상을 받기 위해서 중국에 1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커들러까지 거들러가지고 이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은 그 작년, 재작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한 어떤 그런 굉장한 이제 그 출렁이를 좀 겪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라우마들 때문에라도 지금 시장은 이 부분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면은 뉴스가 시장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그냥 정치적인 발언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그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의식한 그렇습니다. 어떤 행보라는 거죠. 예, 예, 네. 이제 그런 발언도 있고, 그런 네. 이제 시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니까 가능하다. 네, 이제 현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이제 시각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실제 현실로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시장 조정의 빌미는 분명히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뉴스가 확산이 되는지 조금 이제 민감하게 좀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은 코로나 헤드라인에 저희가 시달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또 미중이야. 네, 이 와중에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반응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현실화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 지금 맞부딪힐 가능성은 충분히 저희가 농후하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되나요? 일단 중국 쪽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미국의 공격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이제 맞받아치기보다는 뭐 어제 보니까 뭐 동영상이 나왔는데 미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반발하는 옛날에 바이러스가 있었다 뭐 이런 동영상이 요즘 돌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만든. 이제 그런 이제 원래 있었다고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미국이 정말로 이것을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대응을 해야 되니까. 뭐가 그- 있을까요? 중국의 대응이? 뭐 보호 관세가 제일 이제 1차적으로 가치 아마 관세 전제, 예, 관세는 아니면 이제 뭐 관세도 의료정비 있고. 수출 안 하거나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뭐 관세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 네. 뭐 미국의 이제 뭐 국채를 또 이제 뭐 판다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또 이 카드가 또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어디로 또 이제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불확실한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오랜만에 저희가 세트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게 대두 관련주하고 지금 히토로 관련주가 오랜만에 같이 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무역 당시를 저희가 회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종목상으로는 민감하게 좀 반응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유니온이 26% 급등입니다. 장중에는 상한가 내기도 했었고요. 대표적인 뭐 대두 관련주인 샘표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윗꼬리를 답니다. 장중에는 27%대까지 오름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샘표의 주가는 17% 정도 오름세 44,400원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온 기회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시달림이 있겠다고 한다면 끌고 가는 거 괜찮을까요, 이쪽은? 여기는 좀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죠. 트레이딩.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네. 이 부분이 만약 불거지면 심각하긴 하겠지만 네,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차익을 일단 좀 실현을 하시고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서 들어가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형태로만 하시는 게 좋죠. 예. 이벤트성으로 예. 네, 일단은 봐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오늘 조정에 대한 빌미가 워낙에 많잖아요. 전문가는 안 그래도 5월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5월장에 대한 이 속설을 저희가 믿어야 되나요? 일단 뭐 이제 5월장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5월에 셀인 메이 뭐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10년 정도를 보게 된다면은 이번 그 2009년부터 19년까지 보면은 10번의 5월이 10번 중에 7번이 지금 그 전월에 비해 가지고 하락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70% 확률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언제 이제 주로 하락을 했느냐면은 지수가 이제 좀 빠질 때 이익이 좀 가미기 되는 구간에서는 특히나 거의 100%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인데요. 예,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뭐 어쨌든 5월은 좀 흔들릴 가능성은 좀 있다 봐야 되겠고 또 이제 지금 코스피가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가격 부담도 좀 있어요. 그렇죠. 코스피 이제 12개월 선행 PR을 좀 볼 텐데요. PR이 보게 되면은 지수보다도 훨씬 더 급하게 반등을 했죠. 그렇죠. 예, 거의 뭐 이제 올 초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가 결코 싼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격 부담도 있다 봐야 되겠고 단지 이제 이런 걸 본다면 또 이제 굉장히 또 불안감이 또 오죠. 엄청나게 또 조정받는 것 아닌가. 네네. 뭐 뉴스 보면 또 3월에 저점을 확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 게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시면은 맨 위에가 3분기, 그 아래가 4분기, 그리고 2분기, 1분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보시면 1, 2분기는 1월 달보다 상당히 좀 전망치가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오히려 3분기, 4분기는 1월 달보다 전망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방을 또 지지를 해줄 겁니다. 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경기 전망도 좀 보도록 할게요. IMF의 이제 분기별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2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빨간 게 이머징 마켓 그리고 파란 게 선진 마켓입니다. 보시면은 선진 마켓이고 이머징 마켓이고 다 반등이 나오죠. 2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이머징 좀 강하고. 예. 근데 이머징 쪽은 그 오히려 그 작년보다 더 강한 쪽으로 나와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기 기대감 하반기 쪽에 이런 것들이 살아 있다면은 이번에 뭐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폭은 깊지 않을 거고 또 이제 뭐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얕은 조정을 감안해서 지금 마지막 큰 그림 그려주세요. 그러면. 네, 당분간은 이제 뭐 계속해가지고 유동성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상방에서 누르고 하방에서 들어올리는 박스권 정도 예상을 해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슈 섹터의 단기 플레이 정도가 유리할 거고 그리고 다른 이제 뭐 펀더멘탈 관련 종목들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라 불렀던 뭐 IT 관련 주들 이런 쪽은 좀 안 움직이겠죠. 그런 쪽에는 뭐 조금 이제 관망을 좀 하는 게 좀 유리하겠고요.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를 좀 잠깐 좀 뭐 차트 볼 수 있나요? 그럴까요? 네, 삼성전자 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21선을 좀 깨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21선을 정말 오랜만에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주가 21선을 깨고 있다면은 시장도 자체도 조금 이제 횡보권으로 들어간다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하지만은 오늘 21선을 깨는 것 치고는 또 이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엄청나게 또 많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큰 걱정은 또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